나는 그날 아버지의 서랍에서 할머니의 유언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우리 자매를 위한 신탁기금이 명확히 적혀 있었는데 40만 달러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너희 둘은 서로를 증오하게 될 거야.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어머니의 그 말은 내 귓가에 영원히 맴돌며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5년 전 서울의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였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우리 자매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부모님은 그걸 훔쳤다. 그 돈으로 아버지는 사업을 확장했고 어머니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고 동생 민지는 아직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 배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부모님은 우리를 서로 적으로 만들어 그 비밀을 영원히 묻으려 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서랍 속 서류를 훔쳐보고 숫자를 확인할 때 손이 떨렸다. 할머니의 서명, 은행 기록, 모든 게 명확했다. 부모님은 그 돈을 빼돌린 후 우리 자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 지은아, 민지가 내 몫을 탐내고 있어? 조심해. 아버지가 그렇게 속삭이던 날 나는 동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언니가 할머니 유산을 독차지하려 해 그녀가 나에게 던진 말이었다. 우리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대화조차 끊겼다. 그 고통은 서서히 쌓였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왜 할머니는 부모님을 믿었을까? 왜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웃으며 일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그 서류를 다시 읽었다. 증오가 피어올랐지만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냥 견뎌야 했다. 살아남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변했다. 처음엔 부모님을 원망하며 울었지만 곧 그 울음은 분노로 바뀌었다. 왜 내가 희생자가 되어야 하나? 왜 동생과 나는 서로를 미워해야 하나?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 서적, 법률 서적.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계획이 필요했다. 부모님은 똑똑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어머니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조종하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지우고 싶었다. 첫 번째 관찰이 시작됐다. 나는 집에 더 자주 들렀다.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위해서였다. 부모님, 요즘 민지 어때요? 물으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민지가 내가 오는 걸 싫어해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나를 자극했지만 나는 웃었다. 그럴 리가요? 속으로는 메모했다. 그들의 약점, 우리 자매의 불화가 그들의 보호막이었다. 동생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오랜만에.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언니, 왜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에 경계가 섞여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 유산 얘기 들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이 다 관리한다고 했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약함, 그녀의 신뢰.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은행 기록, 통화 내역.
나는 변호사를 알아봤다. 비밀리에. 비용은 내 월급으로 충당했다. 피곤했지만 그 피로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조종하려 했다. 아버지가 전화로 민지가 내 직장을 질투해라고 말했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세었다. 그들의 거짓말 횟수. 점점 내 생각이 변했다. 임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할머니의 죽음처럼. 그녀는 부모님의 압박을 견디다 돌아가셨다. 나는 그걸 알았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기다려야 했다. 기회를.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표면상으로는 성공한 삶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복수의 불씨를 키웠다. 부모님의 사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은밀히. 아버지의 회사는 건설업체였다. 그 돈으로 확장된 부분이 보였다. 할머니의 유산이 그 기반이었다. 나는 그걸 증명할 증거를 모았다. 세금 기록, 계좌 추적. 변호사가 도왔다. 위험해요. 지은 씨,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동생 민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우리 화해하자.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의심스러워했다. 갑자기 왜?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생각나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그녀는 부모님의 말을 믿고 있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속였어. 하지만 아직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씨앗을 심었다. 부모님은 눈치챘을까? 아버지가 집으로 불렀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무슨 소리세요? 라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민지가 내가 오는 걸 불편해해 라고 말했다. 같은 패턴.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들의 전략이 보였다. 우리를 분열시켜 비밀을 지키는 거였다. 나는 그걸 역이용할 계획이었다.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밤에 미러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예전의 착한 딸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관찰하고 기다렸다. 도두가 왔다. 정말 이게 맞나? 하지만 할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결심이 섰다. 임랭은 죽음이다. 행동해야 한다. 첫 번째 조작이 시작됐다. 나는 동생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 유산에 대해 알아봐. 그녀는 동요했다. 나에게 전화 왔다. 언니, 이상한 편지 받았어. 나는 놀란 척했다. 뭐라고? 그녀를 자극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당황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민지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보였다. 좋았다. 변호사와의 미팅이 잦아졌다. 소송 준비하세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더 많은 증거? 부모님의 통화 녹음. 나는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 위험했다. 들키면 끝이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나를 자극했다. 내 인성의 일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예전엔 그런 짓을 상상도 못했다. 동생과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우리 함께 할머니 묘에 가자. 그녀는 동의했다. 묘지에서 그녀는 울었다. 할머니, 왜?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부모님께 물어봐. 그녀의 눈에 의심이 피어났다. 계획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어머니가 민지에게 지은이가 너를 이용하려 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걸 녹음으로 들었다. 증거가 쌓였다. 이제 소송을 준비할 때였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더 아프게 해야 했다. 그들의 감정을 조작해서. 내 마음의 갈등이 커졌다. 동생을 이용하는 게 미안했다. 그녀는 무고했다. 하지만 그녀를 통해 부모님을 무너뜨려야 했다. 미안해, 민지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사업 조사가 깊어졌다. 아버지의 회사에 불법이 있었다. 세금 탈루. 할머니 돈으로 한 일.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변화가 왔다. 동생이 부모님과 싸웠다. 할머니 돈 어디 갔어?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부모님은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동요가 보였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좋았다. 나는 동생을 만났다. 나도 알아. 이 증거를 조금 보여줬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우리는 함께 울었다. 하지만 내 울음은 가짜였다. 그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제 우리 자매는 부모님에 대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계획의 일부였다. 부모님은 반격했다. 똑똑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고용했다. 너희가 오해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지은아, 가족을 파괴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 말에 도두가 왔다. 정말 가족인가? 하지만 할머니의 배신을 떠올렸다. 넘버. 첫 번째 제보. 익명으로 세무서에. 아버지의 회사에 조사가 시작됐다. 그는 스트레스로 야위었다. 이게 누구 짓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아빠, 괜찮아요. 속으로는 만족했다. 동생은 내 편이 됐다. 언니, 같이 하자. 우리는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조작했다.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 그녀의 분노를 키웠다. 그녀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내 심리에 균열이 갔다. 그녀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소송 제기. 변호사가 승산 있어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지은아, 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할머니를 위해. 그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부모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할머니의 유언 조작. 그들은 똑똑했지만 실수가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재판에서 증언할 준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정신이 피폐해졌다.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멈춰.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동생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건 가짜였다. 그녀를 이용한 후 버릴 계획이었다. 왜? 그녀도 부모님의 편이었으니까. 처음엔. 내 생각이 뒤틀렸다. 모두를 증오하게 됐다. 부모님의 반격이 세졌다. 그들은 민지를 설득하려 했다. 지은이가 너를 조종해. 그녀는 동요했다. 언니, 정말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미덕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그들의 지능이 위협적이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준비됐다. 하지만 도두가 왔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가 될까? 괴물.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부모님을 봤다. 그들은 늙어 보였다. 아버지의 머리가 휘어졌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변호사의 말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은행 기록, 녹음, 모든 게. 나는 증언했다. 부모님은 할머니의 유산을 훔쳤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동생도 증언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법정은 조용했다. 부모님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약했다. 판결이 나왔다. 부모님은 유죄. 벌금과 환수. 그들의 사업은 무너졌다. 아버지는 파산했다. 어머니는 사회에서 추락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컸다. 내 영혼의 일부가 사라졌다. 동생은 나에게 고마워, 언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도 책임이 있었다. 임랭으로. 이제 그녀를 조작할 차례였다. 민지야, 부모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쳤어. 그녀의 죄책감을 키웠다. 부모님은 집을 팔았다. 그들은 가난해졌다. 아버지가 나에게 왔다. 지은아, 용서해.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나는 잔이요라고 말했다. 차갑게. 내 심리가 변했다.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더 해야 했다. 사회적 파괴. 나는 익명으로 그들의 비밀을 퍼뜨렸다. 이웃, 지인들에게. 그들은 고립됐다. 동생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그녀는 이제 그만해라고 말했다. 나는 잔이 아직 그녀를 적으로 만들었다. 부모님처럼. 내 인성의 상실. 밤에 혼자 울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부모님의 최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나는 방문했다. 이게 당신들의 대가야. 을 속으로.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부모님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내가 괴물이 됐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맞아. 동생은 나를 피했다. 언니, 무서워. 그녀의 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추궁했다. 너도 알았잖아. 그녀는 부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그녀의 비밀. 부모님처럼. 나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친구들에게 소문. 그녀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그녀는 울며 왔다. 왜, 나는 배신의 대가라고 말했다. 내 마음의 갈등? 이게 나인가?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 나를 위해. 부모님의 사업차네. 나는 그걸 인수했다. 익명으로. 이제 내 거였다. 동생과의 대치. 카페에서. 그녀는 멈춰라고 애원했다. 나는 늦었어. 그녀의 눈에 공포. 내 변형. 더 이상 안 돼. 모두를 파괴해야. 모든 게 끝났다. 부모님은 가난한 노인으로 살고 동생은 나를 증오한다. 나는 성공했지만 혼자다.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생각한다.
이게 정의인가? 정말 내가 이겼나? 아니면 모두가 졌나?